안녕하세요. 2022년 연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최대 8%까지 돌파할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남아있는 금통위 회의 기간 5번 중에 3, 4번은 더 올릴 걸로 전망이 되고 있죠.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를 직격탄으로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가계빚이 시한폭탄처럼 제각제각 지금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가계부채로 인한 충격이 터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영끌족들은 몰락하는 거죠. 지금 고작 1.5%의 기준금리인데도 영끌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나중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2.5%가 되고 3.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답이 없어지는 거죠. 정말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정신 못 차리겠죠.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면 괜찮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괜찮을 수 있을까요? 괜찮을 수 없죠. 절대 괜찮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난리 나는 겁니다. 다 뒤집어지는 거죠. 초토화되는 겁니다. 빚을 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형편이 조금 안 좋아도 자기가 번 돈에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냥 불황이죠. 불황. 아, 다른 사람들이 살기가 되게 힘들대, 어렵대.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도 힘들다고 하네, 이 정도인 거죠. 겁을 조금 내긴 하겠죠. 근데 실제로 빚을 내지 않고 그냥 작은 사이즈의 집에서 그냥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번 시즌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네? 이번 기회에 좀 금리를 괜찮게 쳐주는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콩나물값이나 김치값이 좀 급등해서 소비를 조금 줄여야 되네, 어떻게 좀 아끼고 절약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 정도에서 그친다라는 거죠. 조금 더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좀 돈을 조금 더 모아 놔야겠네. 그렇게 해야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써야겠네. 요렇게 좀 대비를 해야겠네. 이 정도로 가는데 빚을 낸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면 오를 때마다 그냥 계속 마음이 출렁거리고 그냥 쪼여드는 거죠. 3억 대출에 3% 금리를 낼 때만 해도 1년에 900만 원, 월 한 8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냈을 때는 괜찮았던 거죠.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6%가 되면서 이자가 갑자기 2배가 돼 버린 거죠.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150만 원, 160만 원 이자 내려니까 미치는 거죠. 7, 80만 원 내던 거 2배를 내니까 힘들죠. 근데 이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시중금리 9% 되면 제가 감당해야 될 이자가 9%가 돼 버리면 이자가 3배가 되는 거죠. 250만 원. 뭐 내야 되는 거죠. 한 80만 원 내던 거 한 3배 오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4배 되면 어떻게 될까요? 4배 되면요. 4배 되면 거의 인제 미치는 거죠. 3억에 12%다. 3,600만 원이다. 그러면 월에 그냥 300 내는 거죠, 300. 그런데 이미 그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왜? 주택담보대출에 뭐 고정금리 혹은 변동금리, 저금리로만 대출받은 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 대출, 뭐 보험약관대출, 뭐 이런저런 캐피탈 대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중금리에 해당되는 대출을 받은 이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시중금리가 기존에 뭐 2%, 3%대이다가 한 4, 5%만 되는데도 죽겠다고 어성인들이 넘쳐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난리가 나겠죠. 힘들어지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돼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뺏기게 되는 거죠. 뺏기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남아있는 빚은 고스란히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닥칠 현실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냥 공짜로 되는 거 없다라는 거죠. 남들은 우둔하고 멍청해가지고 빚을 겁냈고 모험하고 공격적이고 확 빨리 자기가 처해 있는 여건들을 뒤집어 보겠다고 빚을 낸 사람들이 이제 물리는 거죠. 빚을 내는 것조차도 어쩌면
부동산 대세 상승기 혹은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저보다 더 낮아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라고 생각하는 목가에 차더라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고 또 그 집을 실제 거주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투기할 목적으로 여러 채를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사면 이건 도미노처럼 언제든지 가장 약한 부분부터 무너지면 연쇄 충격을 받아 가지고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넓은 집에서 우아하게 SNS에 스포츠카 올려놓고 멋있게 부자인 것처럼 과시하고 드러내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상당 부분 몰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잘 사는 사람들, 현명한 부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죠. 티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번에 무리하게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렸던 이들이 돈을 더 벌겠다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겠다라고 설쳤다가 대거 걸려든 거라는 거죠. 이번 시즌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동안 벼락거지니 200충 300충이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과 조롱을 감수해야 됐죠.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만 지나면 특이한 사람들을 아마 조롱하는 사람들이 비웃는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 전체의 교훈으로 그들이 드러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뭐 또 대거 나오겠죠. 2012년에 하우스푸어 뉴스가 대거 터져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미 벌써 PD수첩 이런 데서 부동산의 빛과 그림자 이런 식으로 다큐가 나오고 있죠. 왜겠습니까? 한국이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닥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나왔고 또 외환 보유고가 나왔고 부채 수준이 지금보다 좀 덜했죠. 근데 지금은 부채 수준이 너무 많이 커져 있어서 이걸 그냥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한폭탄.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폭탄이다라는 거죠. 그게 현재 우리가 닥친 현실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누군가는 저한테 매일 똑같은 얘기한다. 매일 경제 위기 온다. 금리 오른다. 원달러 환율 오른다.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는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하라고 되게 뻔한 얘기만 한다고 저한테 지적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분 하는 얘기가 정확하거든요. 왜? 제가 뻔한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뻔하고 당연한 얘기들만 계속했죠. 근데 이게 상식이고 이게 정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만 내다보면 금리가 완전 저금리이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만 하고 주식도 오르기만 하지만 1998년 6월 한국의 주가 지수가 277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1997년, 1998년 부동산 가격이 초토화가 돼서 팔려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살 사람은 적어지는 제발 사달라고 집주인들이 두 손 두 발을 빌던 시절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영원한 바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공포에 떨어서 시중금리가 20% 30%여서 그 이자를 감당하려고 집을 팔고 뭐 이래저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든 걸 다 팔겠다라고 난리쳤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야반도주하고 자살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난리가 났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때를 기억하지 못한 이들은 이번에 대거 무리한 빚을 지고 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바닥을 또 만들면 앞으로 또 한 10년 뒤쯤 되면 또 언론과 또 유튜브와 또 SNS에서 부동산을 부추기고 또 주식을 부추길 거라는 거죠. 이건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원히 오르는 부동산도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부동산도 없다라는 거죠. 그 시기가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지냐 또 짧아지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지금은 무리하게 퍼져 있는 거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는 거고 나중에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다시 빚을 내게 만들고 또 거품을 또 일으키는 시기도 온다라는 거죠. 그걸 보시고 그걸 알고 계시면서 앞으로의 5년 동안은 어떤 식으로든 비치지 않고
빚을 정리하고 최대한 현금을 모으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